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주춤하는 가운데 중소형주들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 사실 어제 이제 상승에 대해서 CPI 발표 이후에 양호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발표하고 나서 발표 직후에 올라온 게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본장 출발하고 나서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그냥 꾸역꾸역꾸역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CPI 발표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고,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이 상승 관성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이 기술주를 비롯해 가지고 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의 어떤 수급 움직임에 있어서, 특히나 선물에 있어서 미결제 확정이 확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이를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계속 여전히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나오는 헤드라인들, 즉 뭐 예를 들어서 양호한 CPI 덕분에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은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아닌 말로 그래도 종종 적어드리지만 외계인이 나타나거나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래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연 진짜 악재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여전히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CPI 발표 이후에 단기 국채는 하락을 했지만, 국채금리는 하락했지만 이제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기존은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트럼프가 협박하고 뭐하고 해도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PPI 발표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CPI가 조금 더 후행이라고 그러면 PPI가 조금 더 선행이거든요. 과연 관세에 대한 것들이 지난 흐름에서도 조금씩 반영되는 게 보였는데,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하나 재밌는 거는 시장이 이런 어떤 지표 발표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다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관성들이 혹은 최근에 어떤 습성들이 계속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소 좀 일봉 20평 중심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넓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납작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변곡이긴 한데, 사실 우리 시장은 지금 변곡에 대한 개념보다는 수급 세력들이 이전 역사적 전고를 향해서 어떤 타이밍에 치고 갈지, 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관점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흐름이 횡보를 하든 급등락을 하든 크게 이야기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구간 자리에서 공매도나 매도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찍고 올라가든 다시 지금 자리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내일 이제 광복절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을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장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딱히 별 이유 없이 정말 1% 이상 올렸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미결제 확정이 또다시 대량으로 증가했다라는 것. 즉 최근 미국장은 상승할 땐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고 하락할 때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 확정이 어떻게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AMD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유는 좀 그냥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만 이 반대급부가 엔비디아에게는 악재여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하락폭은 실제로 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수가 밀리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호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리 선반영하는 반면에 악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22평이 갭으로 이탈한 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여기에서 밀려내리지 못하고 다음날 갭으로 올라타 가지고 지지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점을 할 만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다시 추세를 의심하긴 어렵다. 현재까지는 계속 상승의 관성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 위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굉장히 납작하게 길게 만들고 있죠. 다만 이 추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려와도 4차 갭자리까지밖에 내려올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딱 이제 일단 신고가 구간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 정도의 변동성이다. 얘가 만드는 패턴의 어떤 길이나 정교함에 비해서는 추세적 요인은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주춤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저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여기서 한번 불을 뿜으면서 900짜리를 가야 되는데, 뭐 바이오 제약이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키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이다. 특히나 공매도 쪽에서 아직까지도 좀 미련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놔줘야지 좀 더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내일 광복절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